6.3 지방선거 앞두고 갈 길 바쁜 민주당. 유시민 작가가 촉발한 이른바 ABC론을 놓고 계파 갈등이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최근 복당한 송영길 전 대표가 ABC론에 맞서서 2022년 이재명 대통령 낙선에 친문 책임론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 간의 설전이 벌어졌는데 이 설전을 넘어서 친명 대 친문, 계파 갈등으로까지 치닫고 있습니다. 자, 논란이 된 유시민 작가의 발언과 송영길 전 대표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자기가 친명임을 내세우면서 장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전형적으로 B죠. 그렇죠. 네.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겠어. 전형적인 B그룹의 행태를 보이다가 다 망했잖아요. 네. 그때 친문 세력들이 이낙연을 밀려고 아예 다 조직적으로 대장동 사건도 터뜨린 거잖아요. 소위 친문 세력 상당수 의원들이 이재명 선거운동을 안 했다니까요. 지금 뭐 어떤 분은 뭐 무죄 받고 지금 정치로 복귀했는데 막 재래 언론에서 막 단독 인터뷰해주고 어마어마하게 띄우고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사실상 이재명 후보의 낙선을 바랬던 세력들이 그 책임을 송영길과 이재명한테 덮어씌우고 자기들이 다시 당권을 잡는다는 것은 이재명 지키기를 넘어서 제 송영길의 정치 인생이 부정되는 존재론적인 위기를 느꼈다고요. 자, 왜 두 사람이 이렇게까지 싸우는 걸까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지만 이 두 사람은 당권 경쟁, 8월에 있을 당권을 경쟁하는 차원에서 싸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영우 의원님? 지금 이제 친명과 그다음에 반대쪽에는 이제 친문 또 이제 유시민 작가 같은 경우는 이제 친노 출신이잖아요. 네. 이런 아마 연합 세력이 이제 친명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지금 유시민 작가는 친노 플러스 친문 그 진영 쪽에 서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송영길 전 대표는 이제 친명 쪽에 지금 서 있어서 이게 분화되는 과정. 그 분화되는 과정이라는 건 서로 이제 일종의 권력 투쟁이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8월 전당대회가 되면 이제 정청래 대표가 재선을 노릴 가능성이 대단히 높거든요. 네. 자, 그런데 친명 쪽에서는 정청래 대표의 재선을 그리 달가워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요. 그 분화 과정에서 지금 어느 한쪽 편에 서서 서로 상대방에 대한 공격을 시도하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태적으로 보면 신구, 그러니까 과거 이제 동교동계 중심으로 한 김대중 그룹, 네. 대통령 그룹하고 새로운 대통령이 된 이제 이재명 그 입장을 이야기한 건데, 근데 내용을 보면은 정말 달라요. 그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그 정권 말기에 한미 FTA 등 아주 실용적인 면모를 이렇게 보여주기도 했지만 정권 초기에는 그 민주당이라는 게 정치 우리 한국 정치에서 그 하나 위치라는 게 당시에 그 예를 들어서 호남 대 비호남 이런 정치 구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 되고 난 뒤에 이 구도를 깨기 위해서 진보 대 보수 내지 민주 대 반민주의 구도를 갖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굉장히 진보적인 가치와 그 전망들을 많이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 유시민 아까 저 B그룹에 속한다는 건 유시민 작가가 그 우리 당 지지자들을 ABC로 나누면서 A는 가치 추구행이고 B는 이익 추구행으로 이렇게 구분했는데 그 내용적으로 보면은 좀 그 노무현 대통령 가치 추구행이었다. 다만 이 논란이라는 거는 사실 요번에 검찰개혁 과정에서 그 법사위를 중심으로 한 아주 원칙을 중요시하는 좀 근본주의적인 처방을 추정했던 그룹과 그 이재명 대통령과 법무부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그 좀 실용적으로 좀 유연하게 이렇게 접근을 했었는데 이 갈등 속에서 왔 건데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과 당이 양측 입장을 잘 수렴해가지고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그만 차이인데 네. 이거를 가지고 뭐 서로 이 확대 해석해서 정치적 입장을 확대해 나가고 자기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주장하는 거는 저는 양측이 다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조 친명인 김영진 의원은 또 노무현 정부 시절 벌어졌던 백바지와 난닝구를 소환했습니다. 그게 연상된다라면서 유시민 작가를 저격했는데 김영진 의원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필요하지도 않은 얘기를 괜히 그 저수지에 던져서 엉뚱한 개구리들이 지금 그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패배한 정치 역사 중에 하나가 열린우리당 노무현 정부 시절에 백바지 난닝구 논쟁이 있었어요. 열린우리당
50명의 사람들이 사실은 뭐 108번뇌부터 해가지고 공연했던 시절이 있거든요. 그 핵심 세력 중에 한 명이 당시에 유시민 의원이었고 보건복지부 장관 유시민 장관이었습니다. 최 의원님, 백바지 난닝구 논쟁은 왜 갑자기 소환된 걸까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아니, 그러니까 늘 이제 권력에는 보면 그 주류가 있고 그 주류에 편입하려는 신주류가 있잖아요. 네. 저기에 이제 백바지라는 사람들은 당시 열린우리당을 만들려고 창당을 주도했던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세력이었고요. 네. 난닝구라는 거는 이제 동교동계를 의시한 DJ 계열의 그 이제 세력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게 그 원래는 이제 그 새정치국민회의라는 게 DJ가 만들어서 그 집권에 성공했던 그런 정당 아니겠어요? 근데 네. 거기에 갑자기 이제 유시민 의원을 그 중심으로 한 백바지. 왜냐면 유시민 의원이 보궐선거에 당선되고 나서 처음에 하얀 바지를 입고 국회의정단상에서 선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백바지라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제 저런 사람을 중심으로 한 그 어떤 노무현 신주류 이쪽 간의 이제 갈등을 우리가 난닝구 백바지 논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얘기는 결국 지금 똑같은 그때와 지금의 그 같은 집합이 바로 유시민이라는 사람이에요. 유시민이 그때는 신주류였지만 지금은 어찌 보면 친노의 그 어떤 과거 세력. 그런데 이제 지금의 신주류는 친명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아마 그때 이 상황을 지금 불러들여서 대비를 한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유시민 작가는 차기 대권과 관련해서 친명을 자극하는 상당히 의미 있는 발언도 했습니다. 양측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친명에서 나와야 된다. 집권한 대통령 계보에서 대통령이 안 나왔을 뿐만 아니라 그 집권당의 후보가 된 예도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다 헛꿈이야. 이걸 언급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하잖아요. 지금 대통령 임기가 10개월 이제 넘어가고 있는 임기 초반인데 차기 이야기를 벌써 한다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개파 정치를 안 하셨어요. 여선웅 위원님, 자, 친명에서 차기 대통령이 나올 수 없다. 헛꿈이야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뭐 지금 김남국 대변인 이야기처럼 약간 조금 빠른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지금 대통령 임기가 아직 1년도 안 지났습니다. 네. 이 시점에서 뭐 차기 이야기 하는 것 자체가 자칫 이제 뭐 당내에 있는 뭐 개파 싸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제 당권 투쟁, 대권 싸움 이런 것들을 약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런 발언들은 약간 조금 뭐 신중히 했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또 유시민 작가가 뭐 민주당 당원도 아니고 내부자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외부에서 뭐 저런 이야기를 한들 뭐 적어가지고 또 비판을 할 수 있을까? 뭐 영향력은 좀 있으니까. 네, 그런 생각도 동시에 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뭐 민주당에 있으면서 지금 드는 생각이 네. 왜 자꾸 이런 싸움이나 논쟁들 이슈들이 왜 불거질까? 결국에는 그냥 8월에 전당대회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만약에 8월에 전당대회가 없었으면은 이러한 현상들이 없었을 텐데 8월에 전대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전대에 나가려고 하는 뭐 당권 주자들, 대권 주자들 뭐 이런 분들의 뭐 논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저는 뭐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